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뉴욕 증시의 매도세를 촉발시켰습니다. 국제유가 또 그리스 문제 하루하루 얼굴을 뒤바꾸면서 호재 악재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전한 시장의 노이즈입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 주 첫날을 시작하는 증권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스닥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코스닥의 실적이 뒷받침되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 옥석 가르기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는 증권가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신용융자 잔고가 코스닥에서 3조 원을 육박하면서 코스피의 신용 잔고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과열에 대한 경고 등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12월 만기일 이후 누적 매수 포지션이 사상 세 번째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 진입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때마침 오늘 장에서 게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고 또 코스피의 조선주의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먼저 시장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악재에도 둔감해지고 있는 우리 장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기댄 모습이고요. 이 지난주 후반에 그리스 쪽에서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다소나마 제한적이었고요.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2%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크게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수는 라운드 넘버 내에서 맴맴 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950선대 부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 부담으로 인해서 다소 아래쪽에서 방향을 잡는데요. 현재는 0.52%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5.4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밑돌면서 출발이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아직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약간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형성되는 흐름, 그리고 현재는 장중 저점 부근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좀 매도로 출발을 했죠.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매도 물량이 350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30분 만에 이렇게 매도폭이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매물 확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세력이 바로 개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이끈다면은 이 개인이 매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폭은 4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 쪽은 아직 뚜렷하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9시 후반 구간대에 다소나마 좀 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 포지션으로 좀 확정이 되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의 매도 우입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습니다. 낙폭이 가장 큰 업종 확인해 보시면은요. 운송 장비 1.5%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는 크게 자동차, 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개의 이 자동차, 배 모두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종목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통신과 철강, 금속, 증권, 종이, 목재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 은행과 화학, 건설 쪽이 그나마 낫습니다. 보시면은 은행 업종 0.75% 상승하는데요. 기업은행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장 강한 흐름 나타내는데 그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건설, 화학, 의약 순으로 집계되는데요. 사실은 이 오르는 업종들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0.5% 미만이기 때문에 강한 탄력은 아닙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운송장비 업종, 조선과 자동차가 뚜렷하게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군들 보시죠. 지금 먼저 조선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주 4인방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3%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가장 강합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2% 반등했다라는 재료도 있고요. 그동안은 많이 낙폭과대했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만 아래쪽에 현대차 3인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특히 현대차가 현재 3%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기아차는요, 지난 2010년 이후에 최저치 수준까지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좀 월봉으로 바꿔봤더니 2010년도 수준까지 크게 좀 장기로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 확인이 되시죠. 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오늘장 약세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부진한 것,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판매량도 부진하긴 했는데 그 원인을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좀 이달 들어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 117엔대에 머무는 흐름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한 차례 가파르게 올랐고 현재도 119엔대 부근에서 흐름 보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강하게 오르는 흐름 나타내면서 우리 이 자동차 업계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도 119엔대 부근에서 빠르게 호가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 좀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종목군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동제약입니다.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오르네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바로 이대주주 녹십자와 관련해서 적대적 M&A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대주주인 녹십자가 임시주총을 소집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적대적 M&A와 관련된 관심이 좀 더 부각되면서 오늘장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볼까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이 넥센과의 경영권 분쟁 내용은 점차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 의결권 대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넥센에서는 이 NC소프트에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압박까지도 넣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3.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여의도 증권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관련된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와 또 분석들 확인해 보시죠. BS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를 제목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과 외환은행 통합 지연,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 주가 3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PBR은 0.41배로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4분기 순이익은 충당금 비용 증가로 기대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난해 말 BPS 기준 PBR 0.5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서 37,0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PBR이 0.41배로 낮긴 하지만 실적 부진과 외환은행의 통합 지연에 따른 투자 심리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금융 측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이 통합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일정 기간 하나금융의 주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조직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작용하게 되면서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동부증권입니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비경상적인 요인이 반복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형성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비경상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와 외환의 합병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뒤바뀐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준금리가 반등하는 시점에 순이자 마진이 회복될 가능성 여전히 기대되고는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수혜폭도 역시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순이자 마진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하나와 외환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도 내년에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정상화에 대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했는데요. 포인트 살펴보시죠. 일회성 요인이 올해에는 해소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수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PBR 0.4배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올해 일회성 요인이 해소된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4분기 일회성 요인을 제외했을 때는 나쁜 실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1조 1,442억 현재 주가는 PBR 0.4배 수준으로 일회성 요인이 지속되면서 할인폭이 확대됐는데 이것이 해소됐을 때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해 예상 BPS에 PBR 0.7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자산 성장이 회복되면서 순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크게 하락하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아주 가파른 하락세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과 또 외환은행과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투자 심리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0.4배라는 PBR 수준 매력적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시죠.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다소 힘을 내지 못할 때 대안으로 꼽힌 것이 바로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600이라는 마디지수 부근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600선 시대를 열었던 여러 가지 테마주들 오늘장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장중에 600선을 잠시 좀 내주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0.76% 하락입니다. 599.51포인트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앞자리수가 좀 바뀌었죠. 오늘장 상당히 긴 음봉 캔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가를 만들고 바로 밀려났습니다. 9시 30분 구간 597.4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다가요. 다시금 또 600선 회귀하나 싶더니 이후에 계속해서 600선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시면은요, 유가증권 시장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요, 개인이 또 그만큼 사들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 아직 개장한 지 1시간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매도 공세,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 45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요. 이 부분을 개인 쪽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큰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보시면 4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매도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볼 종목군은 3가지입니다. 우선 안 좋은 업종, 안 좋은 테마 2가지 하고요. 또 오늘장 강한 테마 1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카지노입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연일 이슈를 내놓으며 급등락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 파라다이스의 급락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필두로 해서 카지노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7%, GKL 8%, JB 어뮤즈먼트가 5%, 토비스도 3%대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중국 쪽에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과 관련된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 중국발 악재 카지노주도 동반 급락한다라는 내용 있죠. 삼성증권 쪽의 레포트에 따르면은요, 이 중국 쪽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해외 도박이 남아 있어서 마케팅 활동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 중국 쪽 정부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라다이스 GKL의 투자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이 분석 그대로 현재 주가 흐름은 아래쪽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살펴볼 테마는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동안의 게임주 강세가 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게임빌 오늘 10% 가까이 급락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게임빌은 내일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일지 혹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미리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장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썬데이 토주도 6%대, 파티게임즈는 앞서서 부진한 실적 내놓고 한 차례 급락했죠. 오늘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9%대 하락, 데브시스터즈 7%대 하락,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상당히 부진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는 테마군들도 있습니다. 이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어서 다소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AI에 감염된 야생 조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연일 구제역과 AI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장 다시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주 보시면은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백신주가 제일바이오입니다. 9%대 상승 흐름이고요. 이글베파로 중앙백신 2에서 4%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이 구제역이 번지면서 대체제로 부각받는 쪽이 수산주죠. 특히나 이 신라 SG가 강한 탄력을 최근에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 급등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는데요. 회사 측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도 강한 상승 흐름 내주면서 상한가 안착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